이번 시간에는 직류회로에서 오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매 법칙에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압이랑 그 다음에 전류 그리고 저항의 값을 모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페이지가 자꾸 꼬여서 옴의 법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옴의 법칙은 전기 회로에서 두 점 사이에 가해진 전압을 V, 전류를 I 암페어, 저항을 R 옴이라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을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기 회로를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전원이 이렇게 있고 이때 도선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저항이 있고 이것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간단한 전기 회로지요. 이때 전압 전류의 전원의 전압 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의 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선에 흐르는 요 전류를 I의 암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니까 이와 같은 전기 회로에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옴의 법칙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옴의 법칙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는 저항분의 전압 단위가 암페어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옴의 법칙으로 얘기합니다. 이 수식을 말로다가 정리한 게 아래 글이에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인가한 전압에 비례하고 위에 분자 있죠?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밑에 있으니까 반비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앞서 배운 거죠. 그리고 전압이 크면 당연히 전류 흐르는 물의 양도 많아지고 전압이 작으면 전류도 작아진다. 그래서 비례 관계. 요 비례 반비례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I의 관계는 우리가 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R에 관한 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V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 식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우리 이와 같은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V를 구할 때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리고 차례대로 읽는 거에서 V는 어떻게 되냐? V는 V를 가리니까 IR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I는 I를 가리니까 RV 있어요. 그래서 R분의 V가 되죠. 그러면 R은 뭐가 되느냐? R은 R 가리니까 I분의 V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식을 세 개가 다 옴의 법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식이 될 수가 있겠지요. 세 개. 그래서 이 회로에서 어떤 것을 묻더라도 이 옴의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1.5V의 건전지를 꼬마 전구에 연결하여 불을 켰다.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값이 3mA를 나타냈다면 꼬마 전구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 여기는 전류, 그러면 저항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앞에 우리 식에서
저항값을 물어볼 때 R은 어떻게 구했다? R은 I분의 V로 구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 I는 얼마였어요? 3mA예요. 3mA. 요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V는 얼마에 있느냐? 1.5V. 1.5V. 마이너스 3승이니까 앞으로 하나, 둘, 세 칸에서 0.003 이렇게 나오는데 그대로 놓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숫자 부분을 계산을 하니까 3분의 0, 1.5 해서 0.5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하니까 이게 올라오면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하면은 다시 뒤집어지면서 10의 3승이에요. 그죠? 그래서 10의 3승 분의 1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3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다시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 하면은 얼마다? 10의 5승. 10의 5승분의 1 하면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값이 주어지고 다 주어지고 요 공식만 대입하면은 오음의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응용을 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의 전압 분배, 전압이 어떻게 나눠지냐, 전압 분배가 있고 또 병렬에서는 전류 분배가 있어요. 왜 직렬에서는 전압이 분배가 되고 병렬에서는 전류가 분배가 될까요?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이 특성을 봤을 때하고 똑같아요. 저항에서 이 전압이 분배가 되는 이유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무엇이 일정할까요? 직렬 연결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I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류는 일정해요. 직렬 접속의 특성이에요. 전류가 일정하다야.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병렬 연결을 보면은 병렬에서는 이렇게 전류, 물이 흘러가면서 갈래길로 갈라지기 때문에 각각에서의 전류는 다르지만 무엇이 일정하다? 이때는 회로에 걸리는 전압. 흐르는 물의 양은 다르지만 흘러가는 속도, 압력은 같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일정하니까 나머지만 나누어지면 되니까 여기서는 전류 분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하나로 R1에서 R2에서 R3에서의 모든 전류의 값은 I예요. I고 여기 접속점에도 I 다 I가 흘러요. 그런데 전압은 이 각각의 값에서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항값이 다르다면 이 저항이 갖고 있는 전압의 힘이 다르다는 거죠. 이 강화하는 사용하는 전압의 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의 전압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I가 먼저 나와 있다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I가 먼저 나와 있다고 R1의 값이 모두 나와 있다면 V1, R1에서의 전압 V1은 뭐가 됐냐? I 곱하기 R1. V2는 뭐가 되느냐? I 곱하기 R2. V의3 값은 뭐가 되느냐? I 곱하기 R3가 돼요. 그렇죠? 어려운 게 없죠? 이때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됐어요? IR이었잖아요. IR 전체 저항. 이 전체 저항 R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I의 R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로 직렬 연결의 저항, 전체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니까 IR1, IR2, IR3에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이것을 앞에서 보니까 얘는 V1, 얘는 V2, 얘는 V3로 각각에서의 전압을 합친 것이 전체 전압이에요. 그러면 저항에서 해봤을 때 이만큼으로 전압이 나누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 분배예요. 어떤 것을 묻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식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면은 R1이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다시 이제 5옴이에요. 그쵸? 3, 4, 5로다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체 전압이 얼마로 하면은 좋을까? 9에 12 하니까 여기가 24V로 할게요. 그래서 V는 24V예요. 그 다음에 R1이 3옴, R2는 4옴, R3는 5옴이에요. 이때 각각에서의 각 저항에서의 전압 V1, V2, V3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ohm의 법칙 적용하는데 무엇을 몰라요? 전류를 몰라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의 저항을 구하니까 전체의 저항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예요. 그러면은 다 더하니까 3, 4, 5 더하면 12가 나오죠. 12. R이 나왔으므로 이때 R이 나왔으므로 이와 같이 회로가 변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니까 V는 아니죠. I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I를 구할게요. I는 R분의 V 하니까 R이 12, V는 24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A가 이렇게 나오죠. 2A. 2A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가 2A예요. 2A가 흘러가니까 V1은 I 곱하기 R1 얼마예요? I 곱하기 R1 2 곱하기 3 하니까 6V. 이쪽에도 I 곱하기 2 곱하기 4 하니까 얼마예요? 8V. 그리고 3번 저항분은 2 곱하기 I 곱하기 3번 저항하니까 2, 5, 10V 이렇게 나오죠. 10V. 세 개를 다 합치면은 24V가 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이와 같이 V는 IR 그리고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이 회로의 각각의 저항에서 전류가 얼마인지 그리고 저항에 따라서 전압이 얼만큼씩 나누어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직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 두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병렬 연결 한번 볼게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이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압이 주어지면은 그대로 똑같이 가요. 여기는 우리가 얼마로 볼까요? 2옴으로 보고 여기는 4옴으로 보고 여기는 8옴으로 이렇게 볼게요. 옴을 써줘야 될까요? 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좋을까? 전압이 일정하므로 전류 분배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전압을 어떻게 보느냐? 전압을 몇 볼트로 하면은 좋을까요? 전압은 얼마로? 일단 저항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저항이 병렬이니까 Rp분의 1 이렇게 볼게요. Rp분의 1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 R1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R2분의 1, R3 8분의 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얼마가 되느냐? 8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8분의 7로 분수가 나와요. 분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RP는 뭐가 됐냐? 7분의 8이 이렇게 나와요. 7분의 8 ohm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V는 얼마로 놓으면 좋을까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분수가 나눠지게 하면은 좋겠죠.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병렬에서는 우리가 I를 구해야 되잖아요. I는 RP분의 V예요. 그쵸? RP분의 V. 그래서 V의 RP분의 1이죠. 이때 V에 곱하기 RP분의 1이 얼마였어요? 8분의 7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기 편하게 16V로 이렇게 놓을게요. 16V 놓을게요. 그러면은 V가 우리가 16이었어요. 16. 아이고, 지우개가 아니었어요. 형광펜이네. V가 우리가 얼마로 놓느냐? 16이에요. 16을 놓으면은 약분을 하니까 2가 돼서 14의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죠. 14의 암페어. 얘가 14의 암페어인데 전체 I 여기가 14암페어인 거예요. 14암페어. 얘가 각각의 길로 어떻게 나누어질 거냐 보면은 이 전압이 일정하다는 요 특성을 이용을 해서 각각에서의 ohm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I는 여기가 I1이죠.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 그리고 I3는 R3분의 V죠. 차례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차례대로 다시 한번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예요. 그죠? 여기에 값을 대입하니까 여기 R1이 2분의 V는 16 얼마예요? 8A. I2는 4분의 16 가니까 4A. R3는 8분의 16 가니까 2A 나오죠? 8, 2, 16, 6, 14. 14 나오죠? 그래서 이 전류를 합치니까 전체 전류 I는 8, 4, 2 해서 14A가 나와요. 이 14A가 여기로 8, 여기로 4, 여기로 2A로 이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다는 특징으로 이와 같이 전류의 값을 각각 구하면 각각의 저항에서 전류가 분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hm의 법칙을 활용을 하려면 이와 같이 전류를 전체 저항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거에 따라서 ohm의 법칙을 적용을 하여 각각에서 무엇이 일정하냐의 특징을 이용을 했고 전압이 일정한지 전류가 일정한지에 따라서 분배되는 값들을 찾아본 다음에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ohm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다 같이 이해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 과제 수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